부의 추월차선 MJ 드마코. 이 책은 재테크계의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는 책 중 한 권입니다. 가장 빠르게 부자되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우리가 흔히 아는 죽도록 일하며 수십 년간 아끼고 모아서 휠체어에 탈 때쯤 부자되는 40년짜리 플랜을 비웃으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자가 되어 은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추월차선으로 부자 되기란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사업을 시작해라 등을 역설하는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라 말합니다. 추월차선은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이며 실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의 가능성을 부여하며, 즉 젊은 나이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보다 수십 년 앞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부의 비밀을 풀고 우리가 현재 있는 길에서 벗어나 부를 향한 지름길로 인도하는 300여 가지의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노예같이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나중에 노후가 탄탄한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람보르기니를 마주치는 순간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을 설정했고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젊고 생기 넘칠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한 백만장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에 집중하며 그 방법을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결심한 저자는 빠른 속도로 한심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댄 여러가지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는데,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 중 일반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거나 재능을 타고나서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집중적으로 찾았기에 우리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합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 성공하려면 부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목적지가 아닌 여정 자체 과정을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 공식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도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되는데요.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량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행 과정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정비해 주어야 합니다. 길, 우리가 여행하는 재정적 진로입니다. 직업의 길로 여행할 수도 있겠고 사업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속도, 우리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길고 쭉 뻗은 도로에서 페라리를 타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실행력은 중요합니다. 서행차선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거친 길 위에서 살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희생이 따르며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부를 향한 여정이 쉬웠더라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추월차선을 여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며 소수의 사람만이 그 과정을 견뎌낸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내려라. 다른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 신념 체계를 바꿔라. 당신의 신념 체계는 당신이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부를 향한 재무 지도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지도의 이면에는 모두 심리학, 즉 각각의 지도에 따라 행동을 지시하는 신념 체계가 작동합니다. 어떤 지도를 선택하든지 부에 대한 가치관은 각각의 지도가 지닌 부의 방정식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지도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핵심 사고방식을 포함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인식들입니다. 부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 교육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식, 주요 수입원,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부에 대한 인식,
부의 방정식, 목적지, 책임감과 통제력,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인식을 돌아보며 저자가 말하는 부를 향한 재무 지도를 같이 알아볼까요? 가난을 만드는 지도 인도. 이들은 괜찮은 연봉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난감을 몽땅 사들이지만 정작 모아둔 돈이나 은퇴 후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흔히 말하는 욜로족이 아닐까 합니다. 이들의 미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감당하는데 최대한도로 저당 잡혔으며 한 달에 나갈 돈의 액수에 따라 얼마나 비싼 사치품을 사들일지 결정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빚의 합에 비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돈 관리 능력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유하다고 해서 또는 돈을 더 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사회가 부의 개념을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불안곳 롤스로이스와 같은 슈퍼카, 매년 가는 해외여행, 남들이 다 가지는 명품백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즉, 사회는 부를 물질적인 소유물로 완성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불안 실체가 없는 환영이며 사회가 좇는 부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물입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가난은 더욱 얽혀듭니다.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서행차선. 인도가 오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는 만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서행차선은 보다 밝고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진학, 좋은 성적, 졸업, 승진, 월급에 저축, 퇴직연금 가입, 뮤추얼 펀드에 투자, 주택 매입 후 보유, 보험, 세금 공제 복리에 대한 이해 등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월급쟁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자유를 사기 위해 시간을 팔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직업 정상이라는 이름의 사유, 시간 거래는 곧 인생 거래, 제한된 경험, 통제력 박탈,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소득에 대한 횡포를 들며 월급쟁이인 서행차선의 삶을 비판하고 현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보상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팔아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평일 5일을 열심히 일했기에 주말이 달콤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서행차선 그리고 현대판 노예의 마인드에 길들여져서 프로그래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거리가 있어야지 지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요. 물론 그 말에는 공감하지만 직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파는 것이죠. 진짜 일을 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돈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시간에 하는 것이 진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아끼고 저축을 하여 결혼하고 연금보험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뻔하디 뻔한 세상을 살기를 사회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수축의 시대에 접어든 요즘 그것조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나 저자가 살고 있는 나라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넉넉하거나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장 젊은 시절에 람보르기니를 타고 페라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50대, 60대가 되어서야 겨우 가능하는 것이죠. 추월차선. 현재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사업 및 라이프 스타일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지출과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소극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책에는 추월차선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위대한 이집트 파라오가 2명의 조카에게 조국을 위해 기념비적 피라미드를 2개 지어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아주르는 처음부터 열심히 일을 했고 추마는 처음에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계를 고안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주르의 피라미드는 기초를 쌓는데 1년이 꼬박 걸렸는데 추마의 피라미드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추마와 추마의 기계는 아주르가 3년간 해놓은 고된 작업을 고스란히 따라잡았습니다. 결국 아주르는 파라오에게 약속한 피라미드를 완성하지 못했고 추마는 호화로운 왕관을 쓴 채 남들보다 40년 일찍 은퇴한 후 인생을 즐겼습니다. 여기 우화에 나오는 아주르가 서행차선을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고 추마가 추월차선에 오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처럼 서행 차선에서는 우리가 직접 돌을 들어 올린다면 추월 차선에서는 우리 대신 돌을 들어 올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런 서두를 길게 풀고 우리의 목적인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업입니다. 사업은 추월 차선 부의 방정식 부수익 자산 가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부의 변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사업 씨앗은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임대 시스템.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건물 또는 상업용 빌딩까지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 추월 차선부의 방정식의 토대입니다. 장비나 차량 임대 또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등 매달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둘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여기서는 플랫폼이 아닌가 합니다. 크게는 윈도우나 맥, 작게는 우리가 쓰는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이죠. 셋째, 콘텐츠 시스템. 정보를 팔고 활용하는 것으로 블로그, 책, 유튜브 등 쓰고 난 뒤에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여러 번에 걸쳐 볼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자산인 것이죠. 넷째, 유통 시스템.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 및 조직을 의미하는데 크게는 앱스토어 같은 것들, 조금 작게는 프랜차이즈나 체인점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적 자원 시스템. 소극성을 더하거나 뺄 수도 있지만 운영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교육은 시스템과 돈나무를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서행 차선과 추월 차선을 달리는 차들에게 모두 중요하지만 그 역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행 차선에서의 교육은 실질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데 이용되는 반면 추월 차선에서의 교육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성장시킵니다. 돈이든 꿈이든 진정하고 싶은 것이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의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대신 욕구와 곤란함과 문제점과 서비스 결함과 정서를 조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받은 질문 중에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어서 그 대답을 간단히 적으며 마무리합니다. 제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2아이가 있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추월 차선을 탈 시간을 어떻게 내죠?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열망과 열정입니다. 당신에게 지워진 책임이 곧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서행 차선의 계획에 순응하고 말지요. 자유로워지려면 당신이 지닌 강한 열정에 몸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이 있다면 이른 아침이든 늦은 저녁이든 주말이든 필요한 시간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타오르는 열정 없이는 당신이 열망하는 것들이 단순한 관심에 지나지 않고 사라질 겁니다. 헌신적으로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불을 찾고 단지 관심을 갖고 추월 차선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찾을 뿐입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언젠가라는 말이 그러합니다. 언젠가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추월 차선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를 오늘로 만드세요.